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의 거의 유일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각종 공적, 사적, 사회보험이 있고 또 노년의 연령층에 따라서 각자의 특성에 맞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여러 세대, 여러 직종에 따른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해서 일종의 니체 노동시장이 형성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어떻습니까? 노후 생활에 있어서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또는 희망퇴직을 해서 갑자기 직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알뜰살뜰히 부어온 그 퇴직금을 가지고 자영업에 종사하는데 최근에 자영업 대란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노후 생활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국민연금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또 현재의 노년보다 더 암담한 청년들의 노후 생활이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국민연금의 향후 운명 우리가 반드시 짚어보고 제대로 된 모든 국민의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은 연금개혁 방안에 대하여 두 분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김용하 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시고 경제학 교수이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4차 재정 계산 결과 어떻게 진행이 됐고 왜 그게 있었습니까? 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30년을 이제 갓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이미 연금 재정에 문제가 돼서 우리 1999년도에 1차 개혁이 있었고 2007년도에 2차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진단하는 재정 재계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이제 네 번째 재정 재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재정 재계산을 한 결과 3차 재정 재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이번 재정 추계 결과에서는 그보다 3년 당겨진 205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으면 올해로 꼭 30년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60 시절에 됐는데, 근데 그 동안에는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믿었던 2060년까지는 국민연금은 재정이 견실하다 이렇게 믿었는데 네. 3년이나 땡겨져서 2057년이 됐는데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일종의 국민연금 재정 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네, 그 동안에 제도가 뭐 두 번 개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미진한 부분이 많았던 거죠. 네. 예를 들면은 평균 수명이 그 동안에 크게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뒤따라주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제도는 계속돼야 되는데 현재 그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이 노후 노령 퇴직자들을 지원하는 또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게 되니까 지속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하고
이 고령화 문제가 딱 맞물려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해 가지고 일하지 않는 노인 세대를 부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1인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잘못하면은 젊은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노인 인구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아주 초고령 사회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연금 자체의 그 재정 건전성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해결이 필요한데 과연 이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안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 다른 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안이라고 제시된 것은 연금 급여율을 오히려 현재 지금 45%에서 40%로 점차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45%로 스톱시키고 그 대신에 연금 보험료율을 2019년에 바로 2%포인트 그러니까 현재 9%를 11%로 올리겠다는 안이 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와 다른 이제 두 번째 나안으로 제시된 안은 소득 대체율은 현행 제도대로 그대로 두고 연금 보험료율만 현재 9%에서 4.5%포인트를 높인 13.5%까지 향후 10년간 연차적으로 올리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현재 2033년에 65세까지 올리기로 된 것을 2038년에 66세, 2043년에 67세로 2세 정도 올리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정말 이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요,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도 젊은 세대가 국가 재정의 이 결손 부분을 향후에 메꿔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재정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채택된 이래로 국가 재정이 점점 늘어나는데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인풋이 점점 줄어드는데 젊은 세대가 거기에다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노인 인구 부양 비율까지 늘어나고 또 이 연금만 하더라도 젊은 세대일수록 불리하다라는데 그 이 원인이 뭔가요? 우선 구조적으로 연금 부담과 혜택에 대한 구조가 균형 맞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 급여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소득 재분배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에게는 많은 혜택이 가고 고소득층 적은 혜택이 간다고 하지만은 고소득층에게조차도 본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항상 적자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적자 상태를 다음 세대가 메꿔주게 되는데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이 적자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마 이 젊은 세대들이 우리는 더 이상 이 연금 적자를 부담할 수가 없다. 연금 개혁을 하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제도를 포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제도의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급여 보장 제대로 해준다. 그러면 좋고 또 연금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장을 다양하게 설정하면은 연금 수급자로서는 좋죠. 좋죠. 그러나 연금을 내야 되고 이것을 향후 부담으로서 떠안아야 되는 세대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이 수급과 또 실질적으로 연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여기 사이에 있어서 미스매치를 조정하는 문제가 참 심각한데 2년 전인가요? 사실상 그 공무원 연금 제도 개선 그 안에 실질적인 주된 안은 그게 김용하 법인데요. 우리 김용하 교수님 그 공무원 연금 개혁하셨던 그 경험으로 이 국민연금 개혁을 생각하시면 그때 그 문제가 그대로 여기에 투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본 문제는 똑같습니다. 저부담 고급여 구조라고 해서 이 김원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험료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연금으로 받는 돈이 우리 국민연금 제도만 해도 1.8배가 더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보험료로 환산하면 현재 40%의 소득 대체율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40%의 소득 대체율을 하더라도 연금 보험료는 16%가 돼야 수직균형 보험료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9%밖에 안 되니까 실제는 7%포인트를 갖다 적게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현 세대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조인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연금 재정 고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리고 가능한 빨리 16%까지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일반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올리면 오히려 더 손해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직균형 보험료 자체가 16%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이 지금 뭐 충분하지 않는 국민연금 급여지만 이 정도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라도 연금 보험료는 16%까지 부담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게 되면은 결국은 미래 세대로 갈수록 보험료가 조금씩 더 높아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적립식 연금 제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고 그렇게 해서 연금 급여를 연금 보험료로 그 당시에 근로세대에게 연금 보험료로 지불하는 그런 부가방식 체계로 가게 되면 연금 보험료를 현재 9%에서 26.8%로 거의 3배 정도 올려야 수직 균형한 체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로 가면은 사실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받는 것은 16%에 해당하는 것을 받는데 보험료는 26.8%로 올라가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 그래도 젊은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개혁돼서 보험료가 적어도 26.8%로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16%까지 적절한 속도로 높여서 미래 세대에도 16%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제도를 미리 안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재정 안정화의 기본적인 그 방향 내지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김우식 교수님이 전에 그 발표하신 자료에서 이 연금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서 지적하셨던 게 청년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 참여 시작 연도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그 율 자체가 줄어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 활동 기간을 다 따지고 보면은 25년이 채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 자체가 25년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금을 수급하는 연령은 점점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합리적인 계산에 의해 가지고 연금 보험료율과 지급액 자체를 이 소득 대체율을 균형 있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질적인 기간을 따지게 되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저출산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만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거 그리고 독신 가구가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독신 가구 중에서도 이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경향도 늘어나는 거 이런 것 등등 다 하게 되면은 연금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연금에 들어가는 인풋인 보험료를 지급하는 액수는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 기본적인 이 사회적 변화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가지 네. 포인트입니다. 네, 첫째는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네, 이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젊은 층의 근로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네, 특색입니다.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출산율이 안정화돼 있거든요. 일정 수준에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계속 줄고 있고요. 최근에 1.0 이하까지 내려가지 네. 않았습니까? 네. 두 번째 문제는 근로 기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젊은 층이 20대 초반에 시장에 나옵니다. 네, 군대 안 가고요. 네, 또 가능하면은 이
뭐 대학원이라든지 혹은 대학원에 안 가거든요. 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20대 초반 점점 이 추세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진출한 연령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평균 사회 진출 연령이 30대일 뿐 아니라 이 기간이 점점 더 뒤로 물러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각 개인별로 봤을 때에도 근로기관과 연금 수급 기간 간에 매칭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 가장 오래 근무하는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49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자기가 연금을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연령이 49살까지고 실제로 49살부터는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또 제2, 제3의 다른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노후 소득을 위한 저축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더 이 계층들은 국민연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국민연금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거는 20%만 부담하는 거죠. 나중에 전체적으로 수급하는 액수에 비하면. 그럼 80%는 사실상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국민연금 재정은 순수하게 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적립하고 네. 그 적립한 돈을 잘 운용해서 이자를까지 붙여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금이 조성된 돈으로 노령기가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정부 재정이 원래는 이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업비도 상당 부분 정부가 재정을 지원했는데 지금 사업비도 거의 극히 제한적으로만 지원하고 있고 네. 지금 순수하게 연금보험료로만 운영되는 가입자가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되게 되면 그렇게 될 때 이제 연금보험료 인상이라는 것이 또 제한적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 정부 재정의 투입 필요성이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일종의 진실 게임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네. 국민연금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찍 제도를 시작을 했기도 했고요. 네. 또 상당히 그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그 연금 재정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거나 혹은 출산율이 줄어들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조정 메커니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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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뭐 약간의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일종의 개수적인 뭐 예를 들면은 연금 수급 연령을 다소 아주 장기적으로 높인다든지 혹은 뭐 몇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개수적 조정 가지고서는 아마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가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본격적인 재구조화가 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은 역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집단은 외국인 투자자고, 네. 그 다음에 가장 적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이른바 개인 투자자들, 흔히들 개미 네. 군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그 안정적인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국민연금일 텐데 이 국민연금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지금까지 연수익률 7% 가까이 올렸다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 운영을 잘 해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정치적인 변화 등등에 의해 가지고 올해
일반 주식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도 떨어지는 실적을 올린다는 것이 하나의 그 위기의 신호일 텐데, 또 최근에 논의되는 그 스튜어드십 도입 문제, 그래서 일반 기업의 경영에 해서 뭐 기업 경제 정의인가요? 까지 이제 관여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들이 이걸 가지고 노후의 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의 마중물 역할도 하는 이 국민연금이 이런 그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제 그 주식을 가진 사람,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당연히 그 행사해야 될 어결권 행사를 국민연금도 주식의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뭐 원칙적으로 이야기해서 주주로서 어결권 행사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638조 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300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을 거의 1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더구나 또 심각한 것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오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어결권 행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국가가 모든 기업에 대해서 지배를 할 수 있는, 네. 뭐 예를 들면 이사를 한 명씩 배정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충분한 어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연금이라는 게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오히려 국민연금 기금이 존재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 역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일단 외형적으로 뭐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특수성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도 공감하는 입장인데요. 그 스튜어디십 코드의 목적 자체가 선진국에서는 도덕적, 네. 윤리적 네.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네. 정치적으로 흔들릴 뿐 아니라 그 문제를 배제하고서라도 기업의 목적이 수익이 목적인데 윤리적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는 기업의 단기적 경영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로 해서 높이겠다는 발상은 자칫하다가는 오히려 주가를 떨어뜨리는 장기적으로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기업들이 자기 수익을 목표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 제약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환경 하에서 뭐 다른 나라가 같이 이러한 보조를 맞춘다면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독단적으로 기업의 윤리만 강요를 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기업 경쟁력 문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튜어디십 코드는 기업에 대해서 투명성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것을 강요하는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지배 구조는 네. 아직까지 그 김운영 본부장도 그 선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투명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시급하게 네. 스튜어디십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은 빨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어떤 식으로 체계화할 것인지 그 지배 구조를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제 국민연금 문제가 나왔는데, 국민연금으로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고령 인구의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 구조로 봐서는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형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원래 이제 그 우리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3층 보장 체계라고 하는데요. 네. 공적 연금 제도인 국민연금 제도, 그다음에 기업이 책임지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 네. 그다음에 개인연금 제도는 사적연금. 사적연금.
네.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연금은 전체 소득 보장에 있어서 상당한 가장 안정적인 소득 보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합니다. 다만 이제 이런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가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30년간의 운영하는 과정을 봤을 때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점은 있고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들, 운영 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있고 이번에 이제 기금과 관련된 위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개혁해가지고 국민들이 뭐 5년에 한 번씩 재정 재계산 발표할 때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논란할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여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뭐 금융시장이 붕괴된다든지 뭐 하는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또 재논의가 돼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졌을 때는 국민연금 재정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더 이상 부담 주지 않는 정도의 제도 개편이 이번 기회에는 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다층연금제도 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 4차 재정 계산에서 어떤 그 개혁안이 나왔습니까? 개혁안이 나왔다기보다는 다층연금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죠. 일종의 수준으로. 노미널 네, 한 그렇습니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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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국민연금의 역할을 이제는 솔직히 국민들에게 다시 고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988년도에 도입될 때는 사실 국민들에게 연금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그 불확실한 제도고 또 생소한 제도였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서 선진화되는 과정에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연금이 여러분들의 모든 노후를 책임진다. 네. 그렇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나 혹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을 통해서 개인의 노후를 평생 네. 사망할 때까지 네. 또 그것도 구매력을 유지해 주면서까지 보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사실 만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국민연금은 최후의 보장 수단이고 최소한의 노후 보장 수단이라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고백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는 노후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중간 정산을 하지 말고 퇴직 기간 동안에 받도록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니까 개인연금을 통해서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개인연금 많이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70세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 수명이 있으니까 70세, 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을 하도록 계속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후 보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그 기초연금 네, 그렇습니다. 제도 도입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이 감액한다 하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는 탈당까지 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국민연금의 기초연금과 관련해 가지고 감액하는 거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되겠죠? 저도 이게 기초연금은 순수하게 세금으로 조달되는 거거든요. 올해 한 10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한 20조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30만 원을 계속 이제 앞으로 준다는 전제하거든요. 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큰 돈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듯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노인들에게 지불하는 것인데 사실은 노인들의 소득 재분배 상태는 상당히 다릅니다. 청년들하고 다르게 노후에 상당히 또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까지 우리가 기초연금을 보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따라서 저는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노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충분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금은 국민연금이 한 50만 원 수준의 평균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평균적인 그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조금씩 올라갈 거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네. 기초연금은 줄여가는 시스템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래 이제 기초연금 제도가 현재 국민연금 제도는 이제 보충하는 제도적 느낌을 가지고 네. 연금 제도를 기초연금을 설계를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시장 구조라든지 분배 체계를 보면은 국민연금 가지고는 결국은 모든 사람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기초연금 제도가 일정한 기능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저소득층 부분만 이제 중심으로 한다는 생각을 기존에 해왔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중산층 이상도 이번에 이제 연금보험료가 인상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는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전체적인 소득보장 체계의 정합성을 생각했을 때 상위 30%를 제외해서 지급하는 것이 향후에도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국민연금 제도의 개편과 함께 생각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급여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거는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키거든요. 예. 반면에 지금 현재 급한 것은 현재 노인들이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중산층 이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국민연금을 받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함께 기초연금 제도도 이 지금과 같이 보충적 제도로 그대로 둘 것인지 제대로 둘 것인지 지금 보충적 제도도 아닙니다. 그냥 하위 70%한테 거의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기능 정립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제 생각은 장기적으로는 아마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70%보다는 50% 수준에서 그 금액을 네. 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좀 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좀 다른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노인들이 받는 혜택, 사회적 혜택을 좀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기초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혜택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점점 노인의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초연금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논의했습니다만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번 같이 이 연금제도 개혁에서 논의를 해야 될 네. 시점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높습니다. 저는 뭐 통상 빈곤층 그러면 30% 보통 따지니까. 근데 노인 인구의 경우에는 빈곤율이 50%가 돼서 아마 김우식 교수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 70%에서 하위 50%로 하고 대신 그 지급되는 내용을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노인 인구 빈곤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노인 인구에 대해서 노인들의 이런 공사적 보험과 그다음에 국민연금, 사적연금, 기업의 그 퇴직연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적인 것도 있지만은 노년층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이것을 같이 논의해야지 이 사회보장적인 제도만 가지고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인이 근로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뭐 그냥 자영업 같은 것은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본 또 손실의 위험도 있고 오히려 미래의 노후소득 보장을 더 불확실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제 그 정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맞추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또 기업의 부담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으로 일상화시키면 이게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걸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은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공무원은 정년이 늘어나는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정년을 늘릴 형편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 되면 결국은 또 양극화를 더 촉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제도가 지금 서로 막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정년 하나만 하더라도 조정하기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기 쉽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년을 어떻게 올린다기보다는 기업이 좀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또 근로자가 자기 스스로 우리가 노후소득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를 명확하게 하면 자기 본인들이 알아서 좀 더 일찍 자기들의 이 근로 스케줄이라든지 앞으로 1차적인 직장이 끝나면 2차적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기 나름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대가 가능한 좀 그런 사회로 점차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떻든 뭐 이 자리를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국민 스스로가 각자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그 전제가 기본적으로 사회가 예를 들면 미래가 예측 가능한 사회 그것이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예. 정말 네. 예, 저는 그 노동시장, 노인 노동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50세 그 자기가 오래된 직장에서 퇴직한다는 것은 사실은 자녀들 다 이제 대학 보내야 될 시기고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결혼 비용까지 요새 대주는 그러한 시대인데 실질적으로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놓고 포기하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성과급제 나오고 연금급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금급제를 지금 뭐 노총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임금 체계를 이제는 노인들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이 뭐 선택형이 될지 아니면 기업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과급 형태로 좀 조정을 하면서 장기 고용 형태의 노동 시스템을 가져가지 않으면 이 노후 보장 문제는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문제는 뭐냐면은 기업들이 워낙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노동법들 혹은 노동법 체계가 현직 근로자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을 오래 고용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 시스템을 좀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현재 노인들이 자기의 생산성만큼 혹은 자기가 그동안에 일해오던 일들을 퇴직 후에 혹은 노후에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연령 차별을 받고 있거든요.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직으로 일을 하다가도 단순히 나이 때문에 전혀 다른 뭐 예를 들면은 뭐 경비직이라든지 혹은 뭐 운송이라든지 택시 기사 요새 그 고학력계층들이 택시 기사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도록 한다면 뭐 노인 고용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했던 영화 인턴,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 역시 미국이라는 사회도 얼마나 대기업의 부사장직을 지냈던 사람이 작은 벤처기업의 촉탁으로 일을 하면서 노후 생활을 지내는 것을 보는데 이렇게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순환해야지 건전한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 연금 개혁과 관련돼서 말씀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 연금 개혁과 관해서 이것만은 하고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연금 구조 자체가 적자 구조입니다. 네. 이 적자는 계속 쌓여서 스노우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완전히 네. 파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보험료 부담과 임금 급여 구조를 빨리 균형화시켜서 더 이상 연금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연금 개혁을 이번 정부에서 좀 서둘러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금융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국민 전체 통틀어서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이라든지 이쪽에서 반갑지 않는 그런 제도 개편 문제인데 그래도 미래라든지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현 시점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되고 결국은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문제지만 당리 당략을 떠나서 우리 국민의 미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 개혁을 위해서 국회와 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건국대 경작과 김원식 교수님 그리고 전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을 지내신 김용화 교수님 나오셔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일반적인 바람은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일단 연금은 지속 가능해야 하겠다. 고갈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고요. 또 연금 운용이 투명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무관하게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현재 여러 가지 시책으로 그동안 정부가 쌓았던 여러 가지 재정적인 기금들이 허물어지고 여러 재정적인 부담이 젊은 세대의 어깨에 미래에 지워지고 있는 이 무거운 현실에서 적어도 연금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가 특별히 부담을 지지 않고 오히려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개혁해달라고 하는 국민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연금을 개혁해서 솔직하게 현상을 정부가 고백하고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것이 박수받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